안녕하세요. 안상현 TV의 안상현입니다. 오늘 소통 방식과 그리고 자아 존중감이 연결되어 있는 그 개념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그 자아 존중감 관련해 가지고 또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는 그 사례들을 그 소통 방식과 어떤 식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좀 사례를 먼저 새벽에 이제 대학생 딸이 있는데 새벽에 귀가한 거예요. 저도 딸이 있지만 이렇게 새벽에 딸이 집에 들어오면 참 걱정이 많겠죠. 자, 그런 대학생 딸과 아버지가 이제 맞닥뜨려 있는데 딸의 반응입니다. 딸의 반응. 자, A형 딸입니다. 첫 번째 딸은 이제 고개를 탁 숙이고 손을 막 비비면서 아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A형 딸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다 내 잘못이다. 용서해달라. 막 이제 이런 상황에 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되고요. 자, B형 딸이요. 아빠가 이렇게 자꾸 야단 치시니까 집에 들어오기 싫잖아요. 제가 늦게 들어오는 건 다 아빠 때문이에요. 요 상황 이해되시죠? 어? 적반하장이죠. 네. 늦게 들어왔지만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 탓을 오히려 내가 이렇게 된 건 아빠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B 유형의 딸이 있고요. 자, 세 번째 C 유형은 아빠, 이건 무조건 야단칠 일이 아니고요. 제가 왜 늦었는지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 좀 해보세요. 다 이렇게. 느껴지죠, 뭔가? 이성적인 느낌이. 뭐라고 막 나무랄 게 아니라 좀 생각 좀 해보자. 다 이렇게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합니다. 자, 네 번째 D형. 다른 곳을 막 쳐다보면서 이런 아빠가 화가 나셨나 봐. 누가 우리 아빠를 이렇게 화나게 한 거야? 막 이러면서 음,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죠, 지금. 새벽에 들어온 딸이 아버지의 이 상황, 어떤 상황인지 자기가 또 어떤 잘못을 한 건지에 대해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D형. 자, 마지막 E형. 아빠의 눈을 바라보면 여기서부터 뭐가 좀 다르죠? A, B, C, D와는 뭔가 차원이 다른 답변이 나올 것 같은 이제 아빠의 눈을 쫙 바라보면서요. 늦는다고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시험 준비에 정신없이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저 기다리시느라 잠도 못 주무셨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A, B, C, D와 E형.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좀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사티어라고 하는 가족 치료사라고 해야 될까요? 가족 상담의 어, 가장 또 유명한 분 중에 하나죠. 사티어.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소를 꼽았는데 하나는 자기,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 세 번째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상황의 어떤 균형,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 이제 높은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는 그런 방법이고, 그럴 때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저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것이, 균형감 있게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사티어는 강조를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A, B, C, D는 뭔가 불균형이 있고요. 마지막 E 다섯 번째는 이제 이런 게 좀 균형감 있는 사람의, 말하자면 소통 방식인 거예요. 자, A형은 이제 회유형이라고 주로 불러요. 이 회유형 막 잘못했다고 빌고 제 잘못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 딸의 유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회유형은 그 자기는 없고요. 이 타인과 상황만 있어요. 그래서 그 나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보다 이런 타인의 비위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없고 타인과 상황 중심인 사람. 자, B형은요. 비난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자기와 상황은 있는데 타인은 없는 유형이에요.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비난하고 통제하고 명령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와 상황 중심으로 생각하고 타인은 무시한 그런 어떤 소통 방식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이제 비난형이라고 불리우는 B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C형, 아빠 좀 생각 좀 해봐 하면서 되게 차분한 그 스타일 있죠. 초이성형이라고 해서 자신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고려하지 않고 이 상황만 중시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규칙, 옳은 것 이런 것들만 절대시하죠. 그래서 좀 너무 어떤 객관적인 모습만 보는 좀 차가운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신과 타인은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상황에만 이제 집중해서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보이는 유형. 자, D형은 이제 부적절형이라고 합니다. 뭔가 그 딴짓하면서 아빠가 정말 왜 화가 나셨을까? 막 이러면서 자신도 타인도 상황도 모두 무시하는 사실 이 부적절형 정말 자존감의 3대 요소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정말 잘 고려하지 못하는 이런 유형은 심리적으로도 참 접촉하기가 가장 어려운 유형이라고 해요. 자기도 없고 타인도 없고 상황도 없는 이런 스타일. 자, 마지막 우리가 추구하는 좀 바람직한 건강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 일치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기와 타인과 상황을 다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내용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적인 감정 그리고 상대의 어떤 감정까지도 이렇게 조화롭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유형.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소통의 내용과 그리고 나의 그런 감정 상태와 이런 것들을 다 일치시켜가면서 소통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일치형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이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조금 더 건강한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 상황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타인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빠지게 되면 나 자신을 무언가로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생각이든 감정이든 아니면 어떤 욕망이든 무언가로 나를 채우고 있다면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에 내가 빠져 있다는 것, 그 빠져 있다라는 그 상태를 내가 인지할 수 있어야 알아채야 그래야 다른 상태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소통 방식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 나의 자아 존중감, 그리고 상대도 어떤 소통 방식을 주로 취하는지를 보고 상대의 자아 존중감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대화 사례는 말하자면 어떤 긴장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긴장 상태에 놓여졌을 때 어떤 소통 방식을 주로 취하느냐, 그것이 바로 뭐 회유형, 비난형, 아니면 초이성형, 부적절형, 일치형 이렇게 다섯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티어가 주장한 소통 방식, 또 때론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정리해 봤습니다. 이 보시면서 이렇게 애니어그램과도 약간씩 연결고리가 좀 있죠. 어떤 한 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1번부터 9번 유형들이 자주 취하는 긴장 상태에서 자주 취하는 행동 방식을 들여다보면 이 다섯 가지 유형들 중에서 한두 가지를 조금 더 강하게
자주 사용한다라는 것을 또 관찰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